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를 오늘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하고 그다음에 검찰 조직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죠. 아직 국무회의 의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 이런 건데 검찰에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법무부에 의견을 전했는데 검찰은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에 반대합니다. 특히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없애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직 개편안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국장 시절에 실무적으로 만든 건데 검찰국장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장 왔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만든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도 반대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석 SBS 보도 법조팀 기자가 전화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한석 기자와 먼저 전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검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법무부에 우리는 이 조직 개편안에 반대합니다. 공식적으로 전달한 겁니까? 네, 어제 오후 늦게 대검 차원에서 법무부에다가 법무부가 추진하는 대검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 송부를 했습니다. 앞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안의 핵심 이겁니다. 직접 수사부서 13곳을 형사부랑 공판부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사건이 몰려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가족 사건 수사했던 반부패 수사부 여기 4곳에서 2곳으로 줄이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건이 있죠. 공공수사부 3곳에서 2곳으로 줄이는 겁니다. 이 법무부가 대검에 이 검찰 입장 취합해달라. 그래서 어제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검찰 입장은 이겁니다.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이 방향성에는 공감을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전담부서, 여기서 말하는 전담부서는 이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인지부서, 특수 반부패부, 공공수사부를 의미합니다. 이 전담부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서 존치가 필요하다. 법무부 직제 개편한 대로 이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건 수사 역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밝힌 겁니다. 특히 국제무역범죄나 대형 경제범죄 등을 수사하는 외사부, 조세범죄 조사부 등 전문성 필요한 부서 축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한석 기자, 여기에서 궁금한 게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인가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검찰국장 시절에 조직 개편안 실무적으로 만든 사람인데 그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를 읽으면서 조직 개편안에 반대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됐습니까? 예, 송경호 3차장 그러니까 조국 전 가족 의혹을 수사를 지휘했던 실무현에서 지휘했던 송경호 3차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죠. 헌법 정신을 강조한 부분을 언급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 자체가 이른바 좀 굉장히 좀 긴장감이 흐르거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은 아니었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헌법 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현재 권력형 수사들을 계속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별도의 발언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직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이런 검찰의 의견을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혹시 또 이렇게 추가로 내놓은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법무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국 추미애 장관이 내용을 보고를 받았을 거고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결정하는데 참고용 자료로 삼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인데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지난해 11월이죠.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 41곳에 대해서 이 직접 수사부서 축소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을 때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검찰의 입장을 이미 반영해서 만든 개편안이기 때문에 현재 이 추진안에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검찰의 의견을 의례적으로 받아보긴 했습니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가 검찰 개혁 일환으로 진행되는 만큼 큰 틀에서는 바꾸지 않을 거다. 이런 기류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검사들을 만났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이 어떤 얘기 했답니까?
이제 취임 한 보름이 좀 안 됐죠. 취임 13일 만입니다. 어제 검사 14명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검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 우수 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공판 또 형사 수사부서에 각 10명씩을 이제 선발을 했는데 이 중에서 14명 정도가 참석을 한 겁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 줄이고 또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또 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다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게 시점이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진 물갈이 파문 이후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둔 시점이잖아요. 이 미묘한 시점에 추 장관이 다시 한번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의지를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이 부장 검사급들을 검사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공모하겠다. 그런데 그 규모가 한 20명 정도 된다. 적지 않은 규모인데 말이죠. 법무부는 정말 그렇게 뽑겠다는 겁니까? 예, 그 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뭐 추천해서 뽑는다기보다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 중경단이라든지 중요 경제범죄 합동수사단이라든지 이런 거 고검 검사급이 단장으로 앉는 이런 중경단장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도 공모직을 해왔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이제 선발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그 내부의 검사로 앉히겠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일단은 그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명 정도의 부장검사급 공모직 자리를 공지를 띄웠는데 인사가 임박했다. 차장검사, 부장검사에 대한 이 중간간부에 대한 인사가 임박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인사위원회가 말이죠. 아마 다음 주 초쯤 열릴 것 같습니다. 날짜 조율이 마무리되진 않은 것 같은데 현재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여러 안을 놓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망은 뭐 예상대로요. 서울중앙지검 조국 전 가족 의혹 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팀을 지휘했던 송경호 3차장, 또 신봉수 2차장, 또 중앙지검 반부패부 또 공공수사부 부장검사들 전원 교체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검찰 인사규정에는 고검검사 임기는 1년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제를 개편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예외적으로 인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검사장급 인사를 놓고 이거 절차상 하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절차적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수사팀을 교체하고 교차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검찰 조직 직제 개편 동시에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검찰 내부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석 기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가 어쨌든 간에 검찰 고위직 인사에 반발해서 사표를 낸 사람도 있고 검경수사권조정법안 국회 통과한데 반발해서 사표 낸 사람도 있고 장관의 조직 개편안에 지금 반대 의견까지 정리했고 그러면 혹시 추미애 장관을 중심으로 한 법무부에 대해서 검찰의 이런 반발 기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더 큰 갈등으로 치달을 움직임 있습니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주 초에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하죠. 수사권 조정은 사기극이다. 이렇게 검사인 이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사직의 글을 올리고 나서 이 검사들이 이 글에 실명으로 600개 가까운 댓글을 달면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초엔 그랬고 현재는 이제 약간은 좀 차분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차장 부장 인사를 좀 앞두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검사장 인사보다 실제 수사 실무를 관장하는 차장 부장 검사 인사가 수사에는 더 중요하다. 이게 검사들은 보고 있는데 누가 오는지 또 향후에 새로 수사팀을 맡을 차장 이 부장 검사들의 수사 의지, 현 정부 수사에 대한 입장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면 검찰 내부적으로 아마도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SBS 보도 법조팀의 이한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한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한석 기자 이야기 잘 들었죠? 네. 검찰 분위기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이한석 기자가 앞에서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검사장 인사가 있었을 때 속된 말로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 야 이거 수사팀 와해시키기 위해서 속된 말로 다 좌천시킨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비판을 했었고 당시에 이제 법무부는 그런데 인권을 강화하고 민생을 위한 어떤 그런 검찰의 인사를 한 거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를 배포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일선 검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부글부글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직제 개편을 하면서 물론 모든 검사가 반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중앙지검을 중심으로 해서 일선 검사들이 그 직제 개편에 조금 반발하는 모양새는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지난번에 있었던 인사는 속된 말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면 나간 사람이 오면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고 나간 사람과 들어온 사람 사이에 사실 좀 약간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측면이라서 그 인사를 가지고 검찰이 굉장히 조금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직제 개편은 검찰 자체가 과연 수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의 기류가 지난번 검사장 인사 때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특히 이한숙 기자가 그 윤경호 3차장인가요? 송경호 3차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를 읽었다. 헌법 정신을 강조하는, 헌법 준수를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처신이 또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 일선 부장이나 뭐 중앙지검 검사를 다 사표를 내고 나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인사 개편안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검찰국장 시절에 주도해서 만든 거고 그래서 검찰국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다음에 그 중앙지검이 어떻게 보면 직제 개편의 가장 큰 대상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통괄 아래에 있는 일선 부장들과 검사들이 지금 일단 이 직제 개편안에 반대를 하고 나서면 그 수장인 중앙지검장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측면이 있죠. 왜? 본인이 만들었던 거고 검찰국장 할 때 중앙지검장에서 본인이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들이 지금 반발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결국 중앙지검장 이성윤 검사장이 어떻게 뚫고 나갈까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다른 건 몰라도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이요. 아까 있었던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건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형사부, 공판부 강화하는 큰 흐름은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속된 말로 특수부 관할이 뭐 정치인, 뇌물, 뭐 재벌 수사 뭐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하고는 그리 상관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형사부를 강화하는 게 정말 형사부에서 사건이 걸려있는 일반 국민들한테는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측면에서라고 보면 특수부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하겠다는 어떤 큰 취지와 대의에는 뭐 이런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문제는 어떤 제도개혁이라든지 제도개혁과 목적하고 수단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앙지검의 반부패부 수사부를 줄이고 공공형사부를 줄이고 이런 부분들은 특수부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한다는 민생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좀 맞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몇 가지 특수한 부서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외사부라든지 그리고 서부지검에 있는 식품의약품에 관련된 수사부서라든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남부지검에 있는 증권법제 합수단 이런 부분들은 직접 수사부서긴 하지만 이건 정말 민생과 관련 있는 수사부서거든요. 그런 부서들을 없애는 게 과연 민생을 위해서 형사부, 공판부 강화한다는 어떤 그 직제 개편의 큰 목적에 맞는 거냐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일부 부서의 어떤 폐지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마 중앙지검에 있는 일선 부장들과 검사들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김태현 변호사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자신이 만든 조직 개편안을 검사들이 반대하니까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대검에 아마 올렸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자신이 만든 조직 개편안에 검사들은 반대합니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형식상 반대하는 의견을 왔으니 올렸겠죠. 대검도 대단히 곤혹스럽고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곤혹스럽고 모순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 국회로 말하면 여의도에서 법을 만들고 그게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으로 와서 그 법을 집행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입장이 조금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검찰국장일 때야 본인의 이제 목적이 그 직제 개편이라는 안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짜는 것이니까 그렇게 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옮긴 이상 그걸 이제 실행해야 되는 입장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본인이 짠 안이긴 하지만 그때 그 안을 짤 때는 일선 부장들과 검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 그 의견을 짜놓고 실제로 실행함에 앞서서 그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행 단계에 와서는
아니 내가 법무부 검찰국장 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선으로 다시 나와보니까 일선 부장들과 검사들의 반발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고 그들이 반대하는 의견 중에서 몇 가지는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도 같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정은 좀 가능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뭐 본인이 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꼭 고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도 읽어봤다고 하는데 취임사 중에 말이죠. 이번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한번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히 강조했던 앞으로 검찰이 끌어갈 방향, 취임사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 활동의 자유가 권력과 자본의 개입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희망을 선사해야 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제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형사법집행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 그리고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 역시 우선적인 법집행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데 형사 법집행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 이 부분이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잠깐 언급했고 이한석 기자도 얘기했던 이른바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조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돼요. 그런 부분들은 더욱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검찰총장은 이야기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은 와서 그런 부서들 다 없앤다. 이 부분이 지금 충돌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몇 개 부서에 대해서 검찰에서 일선에서 반발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제도의 개선의 목적과 그 수단인데 지금 법무부에서 직제 개편하는 최우선의 목적은 민생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야 특수부에서 하는 재벌이랑 정치인 사건이 민생이랑 무슨 상관이야. 정말 서민들을 위한다면 서민들이 막 가장 이해관계가 갈려있는 형사법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한다는 건데 앞서 총장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요. 저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 이거 주가 조작 사범입니다. 식품 관련된 사범들이에요. 그리고 풍요와 희망을 선사해야 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서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이거 주가 조작 사범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었던 증권범죄 수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 대상이 재벌도 아니고요. 정치인도 아니고 권력자들도 아닙니다. 거기 있는 피의자들도 주가 조작 사범이고요. 그 피해자들도 일반 서민입니다. 진짜 이게 일반 민생과 관련 있는 수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몇 개의 특별 수사단 같은 것들을 해체하는 것이 과연 법무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직제 개편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는 건데 글쎄요 어떻게 될런지는 좀 지켜보시죠.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쨌든 간에 추미애 장관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CBS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 수석 비서관들의 행보를 보면은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는 적극적으로 지금 인터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나가서 직접 인터뷰를 했고요. 전화로도 인터뷰하는 경우가 많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 검찰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이 이번에 그 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크게 어떤 반발을 한다거나 근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구성원들이 뭐 그런 어떤 그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다 존중하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또 검찰 내부에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수사 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고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 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사표 내신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번 사태로 사표 내신 분들 거의 없고 크게 반발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이한석 기자가 아까 취재해서 직접 밝힌 내용과는 조금 다른 상황 인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네. 정말 비서실장이 이렇게 생각해서 판단해서 이렇게 발표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목표의 정당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여론전을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닌지. 전자후자 어느 정도 다 있지 않겠습니까? 뭐 본인의 뭐 개인 생각이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하나 지금 여기서 아이고 검찰이 내부적으로 반발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사표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어쨌든 저 청와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과 인사가 정당하다는 것들을 메시지를 내기 위해선 검찰 내부의 어떤 반발이 이제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노영민 실장의 얘기는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흐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검사장 인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반발하는 기능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뭐 검난이라 불릴 정도로 다른 검사들한테 사표 내고 부장 사표 다 던지고 이런 것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 노영민 비서실장 얘기가 아주 틀렸다고 할 수 없고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다만 오늘 주제로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 법무부 직제 개편에 대한 일선 부장과 수사 검사들의 있던 반발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에서 그냥 아이고 뭐 이거 대통령 인사권 행사니까 아무問題없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그런 중앙지검의 흐름들을 놓고 보면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은 지금의 검찰 어떤의 흐름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후속 인사, 부장검사급 인사, 차장검사급 인사를 해야 하는데 외부 공모를 한다. 늘 인사 때마다 외부 공모는 하긴 했지만 사실상 형식적이었고 대부분 내부 검사들을 다 임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외부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뽑으려고 하는 것인지. 글쎄 이제 보면 외부 공모는요. 이제 개방형 공무원들 그러니까 법무부에 있는 검사장급 법무부 과장은 이제 부장이고 법무부에 이제 국장들의 검사장급인데 뭐 예전부터 인권국장이나 뭐 이런 분들을 외부로 공모를 통해서 검사단을 충원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도된 저 18자리는 뭐냐면 법무부에서 검찰 내부에다가 공모를 했다는 것이 그럼 야 이런 자리가 비는데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라고요. 그런데 이 내부 공모라는 게 이번에 처음은 아니고 지난 7월 달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인사의 절차의 하나로서 저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지금 보시면 이 18자리라는 자리가 엄청난 자리가 나왔어요. 그럼 저기를 내부 공모를 통해서 야 일종의 내부 구성원들한테 자, 대검 특별 예를 들면 뭐 중앙 공정거래 조사부장, 방위사업부장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저 자리를 공모한다는 얘기는 저 자리들을 전부 다 교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선 부장들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조로서 일선 검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저 내부 공모 절차를. 예,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130명이 검찰 고위직 인사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주요 뉴스 때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다음 정권에서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면 될 것 아니냐. 아마 그런 취지겠죠. 숨겨야 하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는 것인가. 제가 이 변호사들 명단에 전 대법관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아까 주뉴스 이야기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신현무 변호사도 제가 전 대법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호사 출신이더군요. 그렇죠. 전 대법관이 아니라 변호사 출신이고 대법관 출신으로 이 서명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가 있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께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분위기 어쨌든 간에 법조계 일각의 분위기겠죠. 전반적으로 다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반발하고 비판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다. 이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요. 얼마 전에 SBS 취재기자가 열심히 취재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로스쿨에서 강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강의 개설 계획은 올렸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네. 형법의 절제의 형법학 네. 이런 과목을 강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측에서 직위 해제, 일단 기소되면은 직위 해제한다. 그러면 강의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서울대가 검찰 측에 더 좀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아직까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예, 그렇죠. 이제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기소가 된 건 맞고 불구속 기소가 됐다고 해서 전부 다 뭐 유죄가 되거나 전부 다 무죄가 되는 건 아닌데 일단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기소가 되면 직위 해제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소된 공소장이라든지 관련 자료들을 보고 과연 조국 전 장관, 지금 조국 교수에게 직위를 해제해서 강의를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일단 기소가 됐을 뿐이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상 최소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지켜볼런지를 아마 서울대학교에서 결정할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도 굉장히 곤혹스럽긴 할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 아니라 워낙 이게 학내에서도 복잡다기한 의견들이 있고 역시 정치적으로도 이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에 맞붙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좀 굉장히 내부적으로 조금 골치는 아프긴 하겠지만 글쎄요, 뭐 어떻게 결정할지 학칙과 서울대학교의 기존 선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검찰 내부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수고 많으셨어요.